자, 그래도 이쪽 부분은 초등학교 때 좀 공부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쉽게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는 거죠. 근데 보통 건널비를 구할 때는 펼칩니다. 전개도를 많이 그래서 구하게 되는데, 각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라는 얘기는 똑같은 밑면 두 개의 넓이를 구하죠. 그래서 밑면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2 한 다음에 옆넓이를 구하는 건데, 옆넓이를 제각각 지금 같은 경우는 사각기둥이니까 옆넓이 4개를 구한 다음에 다 덧세면 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 직사각형 4개는 전부 다 높이가 일정하고, 그죠? 다 높이가 일정하며 이쪽 가로 길이, 이쪽 가로 길이, 이쪽 가로 길이, 이쪽 가로 길이가 여기라, 그죠? 가로 곱하기 세로, 똑같은 세로, 가로 곱하기 똑같은 세로, 가로 곱하기 똑같은 세로, 가로 곱하기 똑같은 세로, 똑같은 세로라 결론은 가로를 싹 다 더한 다음에 세로 한 번만 곱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가로, 이 가로를 싹 다 더한다는 뜻은 여기 있는 밑면의 둘레를 계산한다는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겠죠? 이 부분은 초등학교 때 배운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라면 이게 원기둥이든 각기둥이든 공식은 이거 하나입니다. 밑넓이 하나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시고 더하기 옆넓이 전체. 단 옆넓이를 구할 때는 옆넓이의 가로가 뭐랑 같죠? 밑면의 둘레. 그 다음에 세로는 그 각기둥의, 그러니까 각기둥 원기둥의 기둥의 높이가 네, 세로가 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거. 각기둥은 초등학교 때 많이 했으니까. 자, 다음에 건널비를 구하시고 그러면 이 표면에 색칠을 하는 건데, 일단 밑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밑넓이는 원이네요. 원넓이 5, 25파이. 근데 똑같은 게 두 개 있네요. 곱하기 2, 50파이. 그 다음에 옆넓이. 이거를 펼치게 되면 이런 식의 이제 직사각형이 나올 테고,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실제로 이 원의 둘레랑 같죠.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지름에다 파이 붙이면 돼요. 반지름 5짜리니까 지름은 10. 이 가로 길이가 10파이. 그 다음 높이는 10. 따라서 옆넓이는 10파이 곱하기 10. 100파이. 둘을 덧셈한 거니까 정답은 150파이. 이렇게 정답이 마무리가 되겠네요. 뭐 이런 식의 이제 포인트라는 얘기죠. 어때요? 좀 어려우신가요?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부피는 뭐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밑넓이에다 높이를 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건 어릴 때 많이 배운 거라 뭐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뿔의 건널비. 뿔은 밑면이 하나밖에 없죠? 네, 뿔은 밑면이 하나밖에 없어요. 또 밑넓이 하나 곱하기 옆넓이. 그래서 근데 이 옆넓이는 따로 공식이 없나요? 이게 옆넓이가 아까 기둥 같은 경우는 펼치게 되면 옆면이 직사각형이 되는데, 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쪼개집니다. 이렇게 다 옆으로 쪼개져요. 쪼개서 뭘 같이 붙여서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래도 되거든요. 이 삼각형 같은 케이스는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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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여기는 이 삼각형의 밑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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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는 다 동일한 거니까 결국 얘도 옆넓이를, 그러니까 그 밑면의 둘레를 다 더한 다음에 높이를 곱해서 2로 나누면 되는데, 너무 뭐 그렇게 포인트에 잡혀 있는 것보다는 얘는 그냥 밑넓이와 옆넓이를 따로따로 계산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계산하실 필요 없이. 자, 얘가 중요하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는 것. 원뿔은 건널비를 구할 때는 이게 입체일 때는 건널비를 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펼치죠. 전개도를 만듭니다. 그럼 이렇게 원뿔을 전개해서 펼치게 되면 부채꼴 하나에다가 밑면이 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채꼴의 넓이에다가 원 넓이를 덧셈하시면 됩니다. 됐니? 근데 여기서 부채꼴 넓이 구할 때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곳이 두 개지 않습니까? 어떻게 두 개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반지름을 이용해서 이 반지름 지면 L이죠. 그래서 L의 제곱 파이 곱하기 360분의 X. 이래도 되고,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죠.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합니다. 이걸 라지 L이라고 합시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L 곱하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 라지 L. 됐나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사실은 이게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말인지? 이런 거.
다음 원뿔의 겉넓이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일단 밑넓이부터 먼저 따로 구해야 되죠. 밑넓이 구하는 공식은 원이니까 반지름을 2번 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49파예요. 근데 옆넓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밑넓이와 옆넓이를 구하면 당연히 이제 더하게 되면 겉넓이가 나오는 거니까요. 옆넓이를 구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펼쳤어요. 펼쳤더니 이런 부채꼴이 나왔고, 이 부채꼴의 겉넓이를 구하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면 여기 있는 옆넓이를 구하게 되죠. 그럼 이 부채꼴은 반지름 필요한데 반지름이 14예요. 됐나요? 그럼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중에 이왕이면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14 곱하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근데 이 호의 길이가 누구랑 같다고 그랬죠? 이 호의 길이는 밑면인 원의 둘레랑 같은 거 이해됩니까? 괜찮죠? 그럼 여기는 둘레는, 아니 호의 길이는 이 원의 둘레잖아요. 이 원의 둘레 얼마예요? 14파이. 반지름이 7이니까 지름 14에다 파이 붙인 14파이. 그럼 끝났네요. 그럼 14파이 쓰시면 돼요. 약분하면 7 남고요. 둘 곱하면 98파이. 그래서 얘랑 덧셈하게 되면 147파이. 이렇게 답이 정리되죠. 그래서 이 공식을 쓰시면 굉장히 쉽게 처리될 수 있으니까 호의 길이가 저기 있는 밑면의 둘레와 같다라는 걸 명심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 문제 풀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이해됩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렇고요. 뿔의 부피, 요거는 사실 증명하진 않습니다. 이 증명 과정이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이 배우는 미적에 보면 원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을 적분을 통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고3이 돼야 되는 거고, 그때까지 증명하지 않고 보통은 일반화된 결과물을 여러분이 배우시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원기둥이 있어요. 여기 반지름이 R짜리인 원기둥이 있다 칩시다. 근데 그 원기둥에 밑면과 동일하며 높이가 같대 이렇게 생긴 원뿔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밑넓이가 서로 똑같은, 혹은 밑면의 반지름이 서로 똑같은 하나의 원기둥과 그 안에 꽉 들어차는 원뿔을 놨을 때 둘의 이 원뿔의 부피값이 원기둥의 부피에 정확히 3분의 1만 들어갑니다. 근데 말했듯이 왜 3분의 1이라고 물어보면 이거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여러분이 그 증명 과정을 배우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익히시면 됩니다. 공식처럼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에 정확히 3분의 1만 들어갑니다. 양이. 이런 공식이 나와요.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기둥의 부피. 이게 공식이에요. 기둥 부피에 3분의 1만큼만 들어간다. 그러니 뭐 뿔의 부피는 따로 공식을 외우지 마시고 같은 밑넓이를 가지고 있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3분의 1만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원기둥 부피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근데 밑넓이만큼 계속 높이만큼 채워와서 물을 채우는 거니까 그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게 기둥의 부피예요. 거기에 3분의 1을 차지한다 라는 건 표현. 근데 그 밑면이 뭐 다각형이냐, 뭐 사각뿔이냐, 삼각뿔이냐, 이렇게 다각형이냐, 아니면 이게 원뿔이냐, 이런 차이점일 뿐이지 밑넓이 자체는 뭐 당연히 모양 따라 틀려지는 거니까요. 이것도 원뿔 위주로 볼까요? 자, 원뿔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러면 원기둥 부피에 3분의 1 곱합니다. 근데 원기둥 부피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 36파이 곱하기 높이 12. 근데 이건 원기둥 부피고 거기에 딱 3분의 1만큼만 약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2. 따라서 144파이.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원뿔의 부피입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는 그림이 너무 복잡한데요? 네. 사각뿔대죠. 사각뿔대 부피를 구하시오 그러면 따로 공식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큰
뿔의 부피에서 위쪽에 점선 표현되어 있는 작은 뿔의 부피를 빼시는 겁니다. 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따로 공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큰 뿔의 부피는 뿔의 부피니까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죠. 일단 3분의 1 미리 붙여넣어야 됩니다. 3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기둥 부피 밑넓이는 66, 36 파이 붙이면 안 된다. 원이 아니잖아. 그냥 66, 36 곱하기 높이 어디까지 높이 있는가 그러면 이만큼이 높이죠. 큰 거니까 높이는 8이네요. 빼기 작은 원뿔은 3분의 1 뿔이니까 곱하기 밑넓이 이게 밑넓이입니다. 33은 9 곱하기 높이 이만큼이 높이죠. 높이 여기 있어요. 4. 근데 이걸 빼내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몇 분하고 12 곱하면 96 빼기 3, 4, 12 84 이렇게 해서 저기 있는 사각뿔대의 부피를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어렵진 않죠? 괜찮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구의 겉넓이와 부피. 구의 겉넓이와 부피. 이거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이걸 증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공식을 외우시는 건데, 구가 뭔지 알죠? 반원을 회전시킨 회전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 같은 거예요. 공. 동그란 공. 그 공의 겉넓이, 그 공의 옆에다 내가 이제 색칠을 할 거야. 그럼 들어가는 물감의 양을 구하는 겁니다. 색칠한 양이 얼마입니까?를 구할 때 저 공식이에요. 이 공식이 뭐죠? 구의 겉넓이는 원의 넓이에, 똑같은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원의 넓이에 정확히 4배가 됩니다. 네, 이렇게 공식을 기억하시래요. 물론 4파이r 제곱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뭐 한글로 외우시는 게 이왕이면 좀 금방 이해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반지름 가지고 있는 원 넓이의 4배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구의 부피는, 네,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3분의 4 파이r 세제곱, 반지름을 3번 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고 그 다음 3분의 4를 곱합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이제 이쪽에서 조금 이제 설명 들으면 그나마 그렇게 답이 나오기도 하겠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암기하셔야 되고요. 근데 구의 겉넓이와 부피는 저 처음 배웠는데 이거 중요한 공식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별표 3개짜리 공식입니다. 별표 하나 뭐라고 그랬죠? 중요. 별표 2개.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잘 나온다. 별표 3개. 너 이거 모르면 사람 아니다. 이런 느낌이라고 그랬죠?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공식이에요. 그래요? 저희 처음 배웠는데? 처음 배웠으니까요. 이제부터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가끔은 고등학생들이 보는 모의고사 있죠. 거기에 저 공식을 통해서 구의 겉넓이나 부피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까먹어도 되는 공식들이 있어요. 그때만 잠깐 했다가 앞으로 출연하지 않는 공식. 그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배웠던 뭐 정다면체, 뭐 꼭지점의 개수, 뭐 면의 개수, 뭐 오일러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중학교 때는 요맘때는 좀 중요하게 다룹니다.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수학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중요한 공식이 있잖아요. 기억해야 될 공식이 있어.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유도를 할 수 있거나, 근데 공식을 안 외웠어? 그럼 유도할 수 있으면 돼. 아니면 도형이야. 그럼 그리면 돼. 근데 정다면체는 유도할 수 없어요. 그 꼭점 개수, 모서리 개수 이런 것들 여러분이 유도해서 외우지는 않잖아. 이게 유도 과정을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이걸 그림을 그려서 정 12만체, 정 20만체 그림 그릴 수 있나요? 이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사실 여러분한테는. 그러니까 이걸 유도해서 얻어진 공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냥 생으로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나마 그래도 외울 때 좀 편하라고 뭐 이렇게 4면체 내려다 쓰고, 여기 6 쓰고, 여기 8 쓰고, 반대로 거꾸로 쓰고, 뭐 20 쓰고, 12 쓰고. 기억나요? 이거 뭐 구하는 공식이었죠? 꼭지점 개수 구하는 공식이었어요. 일단 면의 개수는
워낙 쉽잖아. 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 가운데는 가운데 나름대로 외우는 공식. 이게 뭐죠? 모서리 개수 구하는 공식인데 있긴 있지만 굳이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뭐 이런 공식이 있었죠. 처음에는 6개, 그 다음은 2배, 그 다음 복사, 다 더하면 30, 복사. 뭐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혹시 이게 잘 안 외워지면 이 공식 쓰면 된다고 그랬죠. 꼭지점의 개수에서 모서리 개수를 빼고 면의 개수를 더하면 항상 답은 2가 나온다. 이게 오일러의 공식. 그 공식 이용하면 이거 몰라도 얘네 둘을 가지고 구해낼 수 있다. 근데 얘네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도 없습니다. 그냥 생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는데 1학년 1학기를 딱 지나가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다루지 않습니다. 교과 과정 자체 얘를 물어보질 않아요. 아예.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면 1학년 2학기 때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공식인데 나중에는 쓰임이 없어요. 이런 내용들도 있어. 중학교 문제 중에는. 근데 얘는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공식 하나가 얘입니다. 아셨죠? 아, 이거 설명 안 드렸네요. 이거. 요 부분. 여기에요. 여기. 참고라고 된 이 부분. 아, 이거. 뭘까요? 응? 뭐라는 거지, 지금 내가? 어? 뭐야? 왜? 어? 뭐? 왜? 왜 그래? 어? 왜 이러지? 뭐야? 어? 내가 착각을 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요. 똑같은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원기둥, 원뿔 딱 들어맞는 구. 요 세 개를 집어넣었을 때 이들의 부피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원뿔, 구, 원기둥 이렇게 되어 있죠. 뭐 하는 거냐면 반지름이 R짜리 R짜리인 원기둥, 원뿔이 있어요. 그리고 얘도 반지름이 R이죠. 그럼 R. 근데 이 구의 지름이 여기는 원기둥이랑 원뿔의 높이가 되는 겁니다. 2R.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원뿔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러면 밑넓이. 이거 왜 나온 거냐면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2R. 이해됐어요? 봐봐. 뿔이니까 일단 3분의 1 곱한 거고요. 밑넓이 반지름 R짜리 원이니까 파이 R 제곱 곱한 거고요. 높이 2R 곱한 겁니다. 괜찮습니까? 정리 이해 안 돼요? 괜찮아요? 이게 뭐 구한 거냐? 선생님 안 썼나요? 원뿔의 부피를 구하면 이 그림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원뿔의 부피를. 뿔이니까 3분의 1 곱해지고 곱하기 밑넓이가 원이니까 반지름 R짜리 원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이 높이가 실제로는 이 구의 지름과 2R 같기 때문에 2R. 됐나요? 정리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은 구의 부피. 근데 반지름 R짜리 구 부피 구하는 공식 좀 전에 공식 있지 않았나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런 공식 있었죠. 그 다음 원기둥의 부피. 원기둥은 여기 3분의 1만 없애면 되지 않을까? 원래 뿔이라는 게 기둥 부피에다가 3분의 1 곱한 게 뿔이니까. 그럼 3분의 1 뺀 게 기둥 부피죠. 원기둥의 부피. 파이 R 제곱 곱하기 2R 이렇게 되네요. 자, 이제부터 약분하시는 겁니다. 약분. 일단 파이 지울게요. 파이. 그 다음에 R 3개, R 3개 맞죠? 남은 숫자 여기 3분의 2 남고 여기 3분의 4 남고 여기 2 남았어요. 비례를 계산하면 간단한 자연수를 쓰는 게 좋으니까 다 3을 곱합니다. 그럼 2, 4, 6 약분했더니 1대 2대 3이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반지름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꽉 들어차는 원뿔이나 그 다음에 굴을 원기둥 안에 집어넣어서 저런 모양을 만들면 저 상태일 때만이야. 저 상태일 때는 뿔의 부피의 2배가 이거예요. 뿔의 부피의 2배가 구의 부피가 되고 뿔의 부피의 3배가 기둥 부피가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비례가 이렇게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뿔이 기준이야 사실. 뿔이. 뿔 부피의 2배, 구 부피. 뿔 부피의 3배, 기둥 부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셨어요? 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은 다, 개념 설명 다 드렸으니까, 여기는,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지금 각 유형별로 한 보통 평균적으로 3문제에서 뭐 많으면 5문제, 평균 4문제라 여기는 한 유형별로 좀 5개가 있는데 3개 아니면 뭐 5개 보통 이런 식이에요. 한 유형별로 보면. 그래서 한 유형당 평균 4개로 본다면 원래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한 유형당 4개를 다 풀고 뒤에 있는 연습 문제 만점 도전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월요일 날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과제 절반 정도만 드린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과제 각 유형별로 상위 2문제만 푸세요. 아셨죠? 유형의 문제만 5개 있으면 그냥 위에 2개, 3개 있어도 위에 2개, 4개 있어도 위에 2개, 뭐 2개 있어도 위에 2개, 항상 2개씩만 과제를 풀어놓는 걸 하고 남는 시간에는 뭐 월요일날 테스트 준비를 좀 해 두시기 바래요. 그래요. 네, 가서 푸세요. 지금. 자, 2분 저쪽으로 갑시다. 자리가 안 맞아? 아, 자리가 없어서? 아, 자리가 그러네? 자리가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 일단 그렇게 합시다. 오늘은 급한 대로. 좀 이따 또 자리 옮길 거니까. 오늘 영어 몇 시에요? 20분밖에 안 남아서, 그러니까 얼른 집중해. 20분 더 빨리 채점하고 틀린 받쳐 고치고.